미래를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시간적 이득과 이익으로 돌아올 것까지 생각을 해서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까를 생각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이 된다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매달입니다. 공공분양 2차 사전 청약 모집 공고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2차 사전 청약 지역도 여러 군데인데 이 중에서 꼭 한 곳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는 사전 청약 자격은 안 되지만 제가 만약에 자격이 돼서 사전 청약을 한다면 이 한 곳을 어디로 선택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도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는 어디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여기는 사전 청약 홈페이지인데요. 검색창을 통해서 쉽게 들어올 수 있고요. 여기서 이 공급 정보 카테고리에 보면 청약 모집 공고가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기서 2차 사전 청약 모집 공고문을 내려받을 수가 있는데요. 위에는 신혼 희망타운이고 밑에는 공공분양이에요. 이걸 내려받아 보면 이런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나오거든요. 청약을 하실 때 궁금하신 모든 것들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글씨도 빽빽하고 양이 좀 많아서 읽기가 좀 힘드실 텐데 그래도 청약을 하시기 전에는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게 좋죠. 그리고 홈페이지에서요 팜플렛도 내려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요거죠. 공고문을 읽기 힘드신 분들은 팜플렛을 통해서 입지와 이런 평면도들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내려받으셔서 한 번씩 보시고요. 입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성남 신촌지구는 여기는 제가 복정역과 위례신도시를 기준으로 많이 말씀드렸죠. 여기는 성남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격 되신다 그러면 그냥 도전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는 사전 청약으로 304세대밖에 모집을 안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입주를 떠나서 당첨이 중요한 거니까 여기는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내가 오늘만을 위해서 칼을 갈았다 하시는 분들만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영상에서 검단과 운정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남양주 입지만 좀 볼게요. 요즘에 영상이 좀 너무 길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최대한 간결하게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숙 이지구는요 두 블럭을 분양하네요. 5974, 84 타입 다 골고루 있고요. 공급 면적을 표시해놨네요. 이거를 보시면 돼요. 분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익히 보시던 면적은 요 전용 면적이죠. 여기서 사전 청약 코스는 이렇게 되고 두 블럭을 합치면 1412세대가 되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59 타입에 해당하는 요 세대들은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네들보다는 경쟁률이 덜 할 거예요. 이런 것까지 감안해 보면 공공분양에서는요 소득이 좀 적거나 남들보다 자산이 조금 적은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유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9 타입을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냥 참고해 보시고요. 왕숙 이지구는 이렇게 생겼고 이번에 분양하는 단지가 여기네요. 이번 팜플렛은 특이하게 입지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만들어 놨어요. 핵심만 보시면 이렇게 경의중앙선이 지나가고요. 경의중앙선 양정역과 도농역 사이에 이 정도에 위치해 있는 거고요. 지도로 한번 봐야겠네요. 자, 여기가 서울이고요. 여기가 용산, 서초, 강남, 송파, 강동, 하남. 이쪽에 미사지구, 한강, 이북으로 이 정도 위치에 구리랑 딱 맞닿아 있는 이 정도 위치에 왕숙 이지구가 있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인데요. 이렇게 경의중앙선이 지나가고요. 도농역과 양정역 사이에 요 사이에 역이 하나 계획돼 있어요. 그 신설 예정 역이 여기고 이번 분양 단지가 여기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역에 서울 9호선이 지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곳이고요. 이렇게 경의중앙선을 타고 들어가 보면 요 구리역에 8호선이 생기면 8호선을 바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쭉 더 들어가면 이렇게 오면 여기를 좀 보시면 여기가 중랑역, 여기가 상봉역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주목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이렇게 7호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GTX B 노선이 들어올 곳이기도 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앞으로는 환승센터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GTX B 노선의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진 곳 여기가 여기고요. 따라서 경의중앙선을 이용해서 여기에 들어오면 7호선도 이용할 수 있고 GTX B 노선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가보면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유명한 청량역이 나오죠. 청량역은 강북의 교통 중심지고 앞으로 교통이 더 좋아질 곳이에요. 그리고 경의중앙선을 타고 조금 더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오면 왕십리역이 있는데 이 왕십리역에서는 2호선, 5호선으로 도심권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고
경의중앙선을 타고 계속 내려오면 이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용산이 나오게 돼요. 용산 접근성, 민족공원 접근성 너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멀리 보면 이렇게 경의중앙선 하나로 요 경의중앙선 요거 하나로 자 양정에서 출발해서 용산까지만 봐도 일단 현재는 46분이 소요되고요. 구리에서 8호선을 이용하면 이렇게 들어와서 잠실 그리고 삼성을 비롯한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고, 상봉에서 GTX B노선과 7호선, 왕십리에서 5호선, 2호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혹시? 우리가 결국 중요한 거는 요 일자리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용산을 하나 끼고 있으면서 비록 환승이지만 도심권, 강남권 그리고 강북권과는 같은 생활권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왕숙 이지구는 입지가 괜찮은 곳이고 이렇게 괜찮은 입지를 배후지로 두게 되는 다산지구가 그래서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다른 1기 신도시를 말씀드리면서 요 강북권에서는 구리를 언급드린 게 이렇게 좋아지는 곳들을 배후지로 두니까 여기가 새 아파트로 변한다면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 새 아파트를 원한다면 여기, 미래성을 원한다면 여기.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조금 확장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보시면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글씨를 좀 크게 해볼까요?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 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단지의 중복 및 교차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청약 안 되고 교차 청약 안 되고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 지역 중에서 딱 한 군데만 청약해라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 군데 다 도전하셔서 한 군데만 당첨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른 데가 당첨이 안 되더라도 당첨된 이 한 군데에서 부적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아예 접수도 하시면 안 되고 한 군데만 접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근데 여기 단서 조항이 붙죠.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의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급이 있고 특별 공급이 있는데 이렇게 일반 하나, 특별 하나는 가능하다는 거고 당첨이 되면 특별 공급이 인정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그림의 떡일지도 모른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전청약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실제로 입주해서 거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른다는 점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 2차 사전청약에서도요. 당연히 입지도 중요하고 당첨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 중에서 사전청약을 한다고 하면 내가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시기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청약을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신혼희망타운보다는 공공분양에 청약을 할 것 같은데 그걸 표시해 놓은 게 요 파란색이에요. 요 순서대로 보면 남양주 왕숙 이지구, 성남 신촌, 의정부 우정, 인천 검단, 파주 운정 3지구 이렇게 5군데에서 공공부장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거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험 든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도전을 하셔야 돼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면 본청약과 입주 예정 시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사전청약이 이렇게 공고가 된 거고요. 공고일은 10월 15일이죠. 10월 15일에 일단 이 지역에 거주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지역 우선 거주 기간이라는 게 있고요. 이 지역 우선 거주 기간은 본청약까지만 채우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지역 우선 거주 기간은 요걸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에 해당한다면 당해 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 거주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단지는 여기서는 성남 신촌을 제외하고는 다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요. 지금은 사전청약 공고가 난 거고요. 이 공고 전까지만 당해 지역에 거주하시면 되는 거고 사전청약을 하시고 당첨이 되시면 이렇게 본청약까지만 거주 요건을 채우시면 되는 거고 지금도 그러시겠지만 계속 무주택 자격은 입주 시까지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모집 공고문에 보시면 본청약 및 입주 예정 시기 안내가 있어요. 이걸 단지별로 이렇게 보면 지금 사전청약은 동일한 시기에 하지만 이것들이 단지별로 본청약 예정 시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운정 A 22블럭은 본청약 예정 시기가 23년 6월, 입주 예정 시기가 26년 2월이죠. 자, 요걸 토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당첨이 되시면 이 당첨된 아파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 없는 전매 제한 기간이라는 게 있고요. 이 당첨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주 의무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싼 분양가로 측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요 기간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인근 지역 시세의
80에서 100%일 경우에는 투기가열지구는 전매 제한이 8년, 거주 의무기간이 3년, 그 외지역은 6년, 3년인데 그래서 이거를 주변 시세의 80에서 100%의 분양가로 분양을 했다고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입주 예정 시기랑 본청약 예정 시기는 26년 12월 이런 경우에는 그냥 27년으로 잡았고요. 지금 이 본청약 예정 시기 자체가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시했고요. 변경될 수 있다고 명기했지만 변경될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계획에 따라서 요걸 요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요 전매 제한이 끝나는 기간, 요거는 내가 팔 수 있는 시기가 되겠죠.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이 끝나는 기간, 요거는 내가 살아야 하는 기간이 끝나는 시기, 즉 전입신고를 빼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고, 이건 곧 이날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전세를 줄 수 있는 시기가 되겠죠. 월세든 전세든 임대를 줄 수 있는 시기요. 이 당첨된 아파트에 당장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팔 수 있는 시기와 전세를 줄 수 있는 시기가 중요한데, 이게 이 시기들이 너무 늦어질 게 예상이 되고 이 예정이라는 게 언제 확정이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이 된다면 입주 예정 시기까지만 조금 고생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런 과실들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자격이 된다면 일종의 보험처럼 무조건 도전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었죠. 일단 입주 예정 시기가 가장 빠른 게 제가 컬러별로 표시했는데 성남이 25년, 검단 25년, 운정 25년, 그리고 나머지는 26년, 27년으로 늦어지잖아요. 요게 늦어지다 보니까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는 기간과 거주 의무 기간이 끝나는 기간도 늦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투기 과열지구의 규제까지 추가를 해서 다 계산을 해보면 내가 실제로 당첨된 집을 현금화할 수 있는 시기가 가장 빠른 곳이 여기예요. 여기는 운정의 A23블럭이고요. 입지도 굉장히 우수한 곳이기 때문에 저라면 무조건 여기를 도전을 할 건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자격 대상자가 아니라서 쉽게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내가 정말 자격 대상자라면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럼 이걸 반대로 가야 되나? 일단 성남 신촌은 제외하죠. 일단 여기는 성남시 당해 지역 거주자분들만 당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입지도 가장 좋죠. 그래서 당해 거주자분들은 무조건 여기는 그냥 도전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 제외하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왕숙과 우정이 예정된 시기가 가장 늦잖아요. 근데 이 두 지역의 객관적 입지를 보면 남양주 왕숙이 많이 앞선단 말이죠. 입지가 앞선다는 것은 당연히 선호도가 더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걸 역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의정부 우정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조금 덜 받지 않을까. 자, 혹시 헷갈릴까봐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무슨 정답지를 읊고 있는 게 아니고 제 머릿속에 있던 생각들을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정부가 나쁘다, 운정이 좋다, 검단이 좋다,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지역적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어디가 당첨이 되었을 때 나에게 시간적 이득과 어떤 가치 있는 입지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당연히 이것들이 나중에 나에게 이익으로 돌아올 것까지 생각을 해서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까를 생각했을 때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저라면 얘인데, 다른 거 다 떠나서 당첨 확률만 생각을 한다면,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 몰릴 곳을 생각을 한다면 의정부 우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따라서 나는 다 필요 없고 어디든 당첨만 한번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정을, 앞서 말씀드린 요 시간적 이득과 가치 있는 입지를 선점하고 싶으신 분들은 파주 운정의 A23블럭을,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운정 3지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A23블럭이 여기인데요. GTX 역사를 기준으로 이렇게 입지 좋은 공공분양 세 단지가 한꺼번에 분양을 한다는 건 공공분양을 노리시는 분들께는 굉장한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운정 GTX 역사권을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대단한 교통수단인 GTX 역사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관심을 조금 덜 주시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기존의 운정 2지구의 가격이 많이 치고 올라가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으시겠는데, 이쪽이 분양 물량이 이렇게 많이 남은 상태에서 여기 가격이 치고 올라가는 게 더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상한 현상이 이제 벌어질 거예요. 여기보다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들의 수급이 원활하고
그쪽이 가격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다면 정석대로 이런 분양 물량들을 털고 들어올 텐데, 이미 지금 운정에는 전세 가격들이 받쳐주기 시작하면서 실수요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입주하는 시기가 당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의 가격을 보고 여기를 고민하시는 거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후회하실 확률이 커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GTX 역세권, 그중에서도 이미 착공에 들어간 A노선이란 점, 이 A노선이 개통이 된다면 이 중심지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진다. 요걸 좀 우선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앞으로 이 그림을 많이 언급드릴 거라 그랬는데, 운정에서 출발하면 다음 역인 킨텍스, 그리고 서울역을 지나서 무려 삼성역까지 직결이 되는 그 와중에 이렇게 역세권이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자세한 내용은 여기 민간분양 사전 청약을 정리하면서 요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여기를 추천드렸지만 이게 정말 기회인 게, 이 세 단지가 입지도 다 너무 좋은데 얘가 상대적으로 단지 규모도 크고 분양 물량도 많고 무엇보다 입주 가능 시기가 가장 빨라서 저는 얘를 추천했지만, 이렇게 좋은 입지에 세 단지가 한꺼번에 분양을 하니까 이 안에서 분명히 기회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20블럭은 학군이 좋을 거고, 23블럭은 역과의 거리가 가깝고 단지 규모가 크고, 22블럭은 역과의 거리가 가깝고 단지 규모는 상대적으로 가장 작고, 얘는 길 건너지만 초등학교가 가깝고 얘도 초등학교와 가까운데 얘만 초등학교가 조금 멀다는 점, 그게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입주가 가장 빠른다는 점. 정답은 없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이건 아무도 정답을 못 내려드려요. 너무 예민한 시기에 중요한 입지이기 때문에 정답을 못 내려드리니까 깊은 고민 한번 해보셔서, 여기가 아니더라도 이번 사전 청약 어디든 한 곳은 꼭 도전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아시겠지만 당첨되시면 오셔서 좋은 소식 공유해 주세요. 언제나 화이팅!